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G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10월 말일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LG화학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 LG화학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에 비해서도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만 이미 LG 화학으로부터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서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LG 화학을 굳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즉 미래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생각을 해서 LG 화학을 그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됩니다.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LG 화학은 주력 사업이 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래대로 석유 화학이 말 그대로 주력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죠. 전체적으로 석유 화학이 LG 화학의 전체 매출액에서는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물론 LG 엔솔이 훨씬 더 큰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지만 LG 엔솔은 이미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LG 화학의 자회사로서 생각해서 지분법 평가익은, 그러니까 지분법 평가의 대상은 되지만 LG 화학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이제는 아예 별도 회사로 생각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나면 LG 화학 내에서 이 석유화학 사업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은 이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서 다른 이 소재 쪽이나 다른 쪽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선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 기존의 이 석유화학 부분은 주력 사업이었지만 지금도 주력 사업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즉 석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파괴 문제나 또 나중에 이런 원유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작업을 통해서 이 필요한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제 환경 파괴, 그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분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점점 비중을 줄여갈 그럴 분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학은 옛날에 그 LG생명과학이라는 업체를 워낙 이제 R&D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신약이라는 게 희귀의약품 쪽에 들어가는 신약들만 나오다 보니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대로 가다는 LG생명과학에 계속 밑빠진 독이 물붓기 식으로 유상증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LG화학에다 합병을 시키자 해서 옛날에 LG생명과학을 LG화학에다 아예 하나의 사업부로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G화학은 이 LG생명, 그러니까 LG화학 내 생명과학 사업 분야는 실적과 관계없이 말 그대로 자신들이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 후원자를 LG화학이라는 큰 형님을 두게 됐죠. 큰 집안에 들어가고 나니 여러 가지 뭐 생산을 하고 있고 시작도 개발하고 있지만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혁신 신약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이쪽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쪽 사업에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나와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이쪽도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LG 생명과학이라는 업체로 다시 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첨단 소재 분야는 석유화학 분야와 함께 LG 화학이 가장 그 공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석유화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전지 쪽에 들어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극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 분야기도 하고 해서 LG화학에서도 굉장히 공들여서 키우고 있는 거죠.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또 부품 성격의 그 소재니까요. 소재다 보니까 이쪽은 LG화학이 그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무 팜한농, 이게 이제 농재료 쪽인데요. 작물 보호제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쪽은
그 기존의 석유화학에서 그 하나의 사업부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 쪽인데, 이쪽은 석유화학 쪽을 줄이면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파만농 이쪽은 그 떨어져 나갈 별도 법인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살림을 차려서 별도 법인으로 나간 쪽이지만 여전히 최대주주가 LG화학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또 2조 원의 자금을 조달을 했지요. 이 부분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자한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을 일부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계속 회수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LG 그 화학의 이제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보다 매출 외형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영업 손실로 이제 전환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주가도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런 대기업의 그 대형주일수록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최대주 지분이 LG, 지주회사 LG고 이쪽에 30.06%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유상증자나 이런 리스크는 뭐 기업이 적자가 크게 나지 않는 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LG화학은 지금 비주력 사업, 즉 그 주력 사업에서 관련 없는 사업들을 이제 점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광판 사업도 매각을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중국 업체에다 파는 거죠. 중국 업체에 매각을 해서 약 8,200억 정도의 돈을 회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LG화학이 여수 NCC 이 공장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 그 풍문조회 해가지고 계속 그 이걸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이제 석유화학 분야에 이 잉여하는 사업 분야들을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주력 사업 중에 이제 그 진단 사업도 이번에 한 2천억 정도의 그 글렌우드 P인가요? 그쪽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글렌우드 P 쪽에서는 이 화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약 쪽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SK 케미칼 쪽에서 이제 그 천연물 신약 쪽, 천연물 그 제약 쪽을 떨어져서 가져왔는데, 여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진단 쪽 이 사업부를 띄어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크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면 LG화학은 그 진단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사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진단 사업주가 적자로 돌아서고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낫죠. 그래서 실제로 매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각 협상이 끝났 걸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은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그런 비주력 사업 쪽을 정리를 해가면서 석유화학 비중을 낮추고, 그다음에 천연 그 친환경 소재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2차전지 쪽 소재 들어가는 양극재나 이런 쪽을 개발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크게 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석유화학이 주력인 사업은 이게 천천히 줄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좋은 이 이 소재 쪽을 많이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LG 엔솔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LG 화학으로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이 뭐 얼마까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적이 LG 화학의 실적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다 국제 유가에 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이 LG 화학은 실적이 훅 줄어들어요. 지금 벌써 이제 반기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LG 화학의 실적은 장기적으로 석유화학과 많이 밀접하게, 그러니까 석유 국제 유가와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얼마만큼 빨리 이런 2차전지 쪽 소재 쪽이나 이런 친환경 혁신 신약 이런 쪽을 개발해내느냐, 이게 이 LG 화학의 미래 수익성에 대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LG화학은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하죠. 그래도 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뭐 LG화학 같은 것이 좀 재미있긴 하죠.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로서는 LG화학은 그렇게 메리트인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사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쪽은. 그래서 LG화학은 요번에 진단 사업도 그러니까 매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비주력 사업들 줄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되고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